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6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 총수들과 유명 정치인 최정상급 연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선갈라 디너가 한창이었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빗줄기 아래 사람들은 저마다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채 우아하게 사교를 즐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는 KS그룹의 젊은 CEO 강설이었다. 30 초반의 나이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비상한 두뇌, 그리고 냉철한 카리스마까지 겸비한 완벽한 여성이었다. 그녀가 입은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S라인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어떤 별보다도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녀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가 가십지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했다. 오늘 밤 그녀는 이 자선 행사의 주요 후원자로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었다. 문득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의 전남편 한지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그녀의 완벽한 인생에서 유일한 오점 같은 존재였다. 3년 전 정략 결혼과도 같았던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그와 이혼했을 때 그녀는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었다. 능력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를 보며 그녀는 경멸감마저 느꼈었다. 쓸모없는 인간. 그녀가 한지훈에게 내린 최종 평가였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마 여전히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고 있겠지. 설이는 찰나의 생각에 피식 웃으며 다시금 눈부신 현실로 돌아왔다. 행사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갑자기 볼룸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중앙무대 위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사회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이 이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중국 최대 재벌 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롱메이 양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 뒤편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강렬한 붉은색 치파오를 입은 그녀는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서구적인 세련미를 동시에 갖춘 절세 미인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고 장내의 모든 남성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롱메이. 그녀의 이름은 곧 천문학적인 부와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했다. 그런 그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롱메이는 마이크 앞에 서서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롱메이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간단한 인사를 마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폭탄과도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한 남자에게 공개적으로 청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청혼, 그것도 롱그룹의 상속녀가 이 자리에서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떤 남자가 천하의 롱메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단 말인가? 모두의 궁금증이 극에 달한 순간 롱메이는 무대 아래 객석의 한 구석을 향해 손짓했다. 그곳에는 마치 유령처럼 존재감 없이 서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허름한 연회장, 스태프 복장을 한 바로 강설이의 전남편 한지훈이었다. 지훈은 이곳 호텔, 연회팀의 임시 직원으로 고용되어 칵테일을 나르고 빈잔을 치우는 자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설이가 이 행사의 주최 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애써 그녀와 마주치지 않으려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롱메이가 자신을 지목하고 있었다. 한지훈 씨, 제 청혼을 받아주시겠어요? 롱메이의 말과 함께 무대 뒤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거대한 상자들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상자들은 하나같이 최고급 벨벳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 크기만으로도 안에 담긴 물건의 가치를 짐작하게 했다.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약혼 선물입니다. 롱메이가 나긋하게 말하자 남자들이 차례로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공개했다. 첫 번째 상자에서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왕관이 나타났고, 두 번째 상자에서는 세계적인 IT 기업의 주식 양도 증서 뭉치가, 세 번째 상자에서는 남태평양의 개인 섬, 여러 개의 소유권 등기 서류가 나왔다. 그 외에도 고대 유물 희귀 예술품, 최첨단 기술 특허권 등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선물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사회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선물들의 총가치가 최소 수천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장내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중심에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지훈과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는 강설이가 있었다. 설이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한지훈 저 쓸모없던 전 남편이 롱그룹의 상속녀에게 그것도 수천조 달러짜리 약혼 선물을 받으며 공개 청혼을 받고 있다고 말도 안 돼. 이건 악몽이야.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지만 눈앞의 광경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선명하게 그녀의 망막에 각인될 뿐이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동정, 조롱, 호기심, 질투, 온갖 감정들이 뒤섞인 눈빛들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평생 이렇게까지 처참한 굴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이 세기의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 아수라장처럼 몰려들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직 한 사람 한지훈만이 무표정한 얼굴로 롱메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그 안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 아무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혹은 이 정도의 소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강설이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저 남자 한지훈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알던 그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오늘 밤을 기점으로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만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강설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수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도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을 이 황당한 사건도, 심지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조차도 그녀의 의식 속으로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다. 오직 단 하나 믿을 수 없다는 현실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지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이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였던 그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롱메이의 경호원들이 간신히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특종을 잡으려는 기자들과 호기심에 찬 군중들의 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설이는 비서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호텔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반문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한지훈 그 인간의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리고 롱메이라는 여자 롱그룹에 대해서도 샅샅이 파헤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 하다못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있었는지 모조리 다 알아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CEO가
이렇게까지 평정심을 잃은 모습은 처음이었다. 다음날 전 세계는 그야말로 한지훈 쇼크에 빠졌다. 신문 한 면과 방송 메인 뉴스는 물론 각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온통 한지훈과 롱메이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수천조 달러의 사나이, 현대판 신데렐라맨, 세기의 로맨스 혹은 희대의 사기극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한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온갖 추측을 내놓았다. 그가 사실은 숨겨진 재벌 2세였다거나 롱메이가 목숨을 빚진 은인이었다거나 혹은 롱그룹의 비밀을 손에 쥔 유일한 인물이라는 등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난무했다. 강설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화면 가득한 한지훈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몸열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아는 한지훈은 결코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문득 그와의 짧았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KS그룹과 한때 협력 관계였던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지훈의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루어진 정략 결혼이었다. 당시 KS그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 그의 아버지 회사가 가진 특정 기술이 필요했고 지훈의 아버지는 기울어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세웠다. 설이는 처음부터 그 결혼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아니, 경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한지훈은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는 설이의 화려한 사교 생활에도 숨막히는 경영권 다툼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저 집 안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가끔씩 의미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부였다. 설이는 그의 그런 무기력하고 야망 없는 모습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수없이 모진 말을 퍼부었고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혹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한 번은 설이가 중요한 해외 계약을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관련 서류들과 씨름하고 있었는데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가 간과하고 있던 계약서의 독소 조항 하나를 지적해 주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만약 그대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KS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그녀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그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 치부하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를 무시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그 예리한 통찰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결혼 생활은 1년을 차에 넘기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설이는 더 이상 그 쓸모없는 인간과 단 하루도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지훈은 그때도 별다른 반항 없이 순순히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는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당신은 언젠가 오늘을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그때는 그저 패배자의 공허한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예언처럼 그녀의 뇌리를 강타하고 있었다. 그 사이 세기의 청혼을 받은 한지훈의 행보는 더욱더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롱메이의 청혼을 거절하지도 그렇다고 덥석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며칠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중 그가 롱그룹의 전용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롱그룹의 긴급 이사회에 롱메이와 함께 당당히 참석하여 그룹의 미래 전략에 대한 혁신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그의 날카로운 분석과 비전에 노예한 이 사진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었다. 그가 발표한 내용은 곧바로 롱그룹의 공식 사업 계획으로 채택되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의 이름 석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롱그룹이 소유한 한자선 재단에서 주최한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한 그는 세계적인 수학자도 풀지 못했던 난제를 즉석에서 풀어내어 수십억 달러의 기부금을 유치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또한 행사장 외부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가스 누출 사고 현장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침착하게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응급 환자를 구조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뛰어난 상황 판단력과 응급처치 능력은 전직 특수요원이라도 되는 듯 완벽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 앞에는 이제 무능한 전남편이라는 꼬리표 대신 미스터리한 천재, 숨겨진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그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과거 그가 보여주었던 쓸모없는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진짜 능력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처럼 강설이의 비서가 가져온 중간조사 보고서는 그녀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지훈의 공식적인 이력은 너무나 평범했다. 평범한 대학을 졸업했고 몇몇 중소기업에서 잠깐씩 일했던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생애 곳곳에는 몇 년씩 공백기가 존재했고 그 기간 동안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과거를 지워버린 것처럼 롱메이와의 접점 또한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한지훈? 강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그녀가 알고 있던 한지훈은 허상이었을까? 아니면 지금 이 모든 것이 그가 치밀하게 계획한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일까? 확실한 것은 그녀가 한때 자신의 발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아주 미세한 후회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가 롱그룹의 이사회에서 보여준 통찰력과 자선 행사에서 발휘한 천재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영웅적인 면모는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잠자는 용이 깨어났다. 혹은 가면을 벗은 불사조에 비유하며 그의 다음 행보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웠다. 롱메이와의 약혼 이후 한지훈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날개를 활짝 펼친 듯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롱그룹의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을 활용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연이어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냈고 단 몇 주 만에 그룹의 자산을 수십 %나 증식시키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들조차 그의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정교한 투자 전략에 혀를 내둘렀다. 뿐만 아니었다. 그는 롱그룹이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골칫거리였던 적대적 M&A 위협을 단 한 번의 협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고 난항을 겪던 첨단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가 관여하는 모든 일들은 마치 마법처럼 성공으로 이어졌고 한지훈의 손길이 닿으면 미다스의 황금이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심지어 한 국제 분쟁 지역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인질 구출 작전에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미확인 루머까지 흘러나왔으나 롱그룹은 이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강설이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한지훈의 성공 신화를 접하며 망연자실한 상태에 빠졌다. 그녀가 고용한 최고 수준의 정보원들도 한지훈의 과거 공백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보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의 과거는 마치 국가 1급 기밀처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 듯했다. 다만 그가 과거 세계 각지를 떠돌며 각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들과 교류했고 그 과정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능력과 인맥을 쌓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설이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었다. 한지훈과 함께했던 시간들, 자신이 그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
그리고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깊은 상처와 분노.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 중 회사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그녀가 밤새 작성한 발표 자료를 지우니 우연히 보고는 핵심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대안까지 제시했던 일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의 간섭에 불쾌감을 표시했었다. 결국 그 프레젠테이션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녀는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렸었다. 만약 그때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또 한 번은 그녀의 남동생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 차마 나서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며칠 뒤 남동생의 문제가 거짓말처럼 해결되었다. 남동생은 누군가 익명으로 자신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사채업자들까지 정리해 주었다고 했다. 그때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익명의 은인이 혹시 한지훈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었다. 그는 늘 그런 식이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곤 했다. 다만 그녀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사람의 겉모습과 조건만을 중시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그녀는 한지훈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그를 판단했던 것이다. 한편 롱메이가 한지훈에게 공개적으로 청혼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들이 나돌았다. 단순한 사랑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그 스케일이 너무나 거대했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는 듯했다. 얼마 후 롱메이는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그 이유의 일단을 밝혔다. 그녀는 롱그룹이 현재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한지훈이라고 언급했다. 그가 가진 천재적인 두뇌와 특정 분야에 대한 압도적인 지식,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추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지훈을 단순한 약혼자가 아니라 그룹의 명운을 걸고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사업적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지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강설이가 단 한 번도 한지훈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설이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한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를 오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해명하고 싶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와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연락은 번번이 비서를 통해 정중하게 거절당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설이는 자선 파티에서 우연히 한지훈과 롱메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롱메이는 한지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밝게 웃고 있었고 한지훈 역시 예전의 무표정한 모습과는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들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아우라가 형성되어 아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강설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가 돌아서려던 순간 한지훈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무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연민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 짧은 시선 교환 속에서 서린은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한지훈과 롱그룹의 거침없는 행보는 기존의 국제 질서에 미묘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들을 경계하고 위협으로 간주하는 세력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의 군수산업체인 블랙워터 그룹 그림자 정부로 불리는 일루미나티의 일부 세력, 심지어 몇몇 국가 정보기관까지 한지훈과 롱그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비밀리에 견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한지훈과 롱메이의 결합, 그리고 그들이 추진하는 혁명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는 전 세계 파워 엘리트들 사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기존의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거대 석유 재벌들과 군수산업 복합체,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들은 물밑에서 은밀하게 연대하며 한지훈과 롱그룹의 야심찬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강설이가 이끄는 KS그룹의 오랜 경쟁사인 대항그룹이었다. 대항그룹의 박 회장은 교활하고 야심만만한 인물로 평소 KS그룹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다. 그는 한지훈의 갑작스러운 부상이 KS그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며 이 기회를 이용해 KS그룹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을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어쩌면 한지훈이 전처의 회사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혹은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롱그룹에게도 오랜 숙적들이 존재했다. 특히 중국 본토 내에서 롱그룹과 패권을 다투던 몇몇 그림자 세력들은 한지훈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등장하자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들은 롱그룹과 한지훈의 연합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의 결속을 와해시키려 암약했다. 설상가상으로 한지훈이 과거 숨겨진 시절에 활동하며 와해시켰거나 그의 앞길을 막아섰던 정체불명의 조직들도 그의 공개적인 재등장을 복수의 기회로 여기며 어둠 속에서 칼을 갈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지훈 개인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어 더욱더 예측 불가능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다각적인 위협들은 곧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롱그룹이 극비리에 진행하던 에너지 프로젝트 연구시설에서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고 핵심 연구원 몇몇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또한 한지훈과 롱메이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와 조작된 정보들이 익명의 경로를 통해 인터넷과 언론에 살포되기 시작했다. 그가 롱메이를 조종하고 있다거나 그의 과거가 실은 범죄로 얼룩져 있다는 등 대중의 불신을 조장하고 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의도였다. 심지어 한지훈과 롱메이가 함께 탄 차량 행렬을 향해 의문의 드론이 접근하여 폭발물을 투하하려다 경호팀에 의해 간신히 저지되는 아찔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경고이자 앞으로 더욱더 노골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한지훈과 롱메이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한지훈의 비상한 예측력과 롱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은 이미 이러한 위협들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고 자체적인 방첩팀을 가동하여 위협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마치 체스판 위의 고수처럼 상대방의 수를 몇 수 앞서 읽으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향한 의혹들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며 오히려 자신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고 배후 세력들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을 역으로 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는 등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밀하게 수행해 나갔다. 롱메이 역시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로 그룹 내부를 다잡고
한지훈의 모든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위기 속에서 더욱더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했다. 한편 대한그룹의 박 회장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KS그룹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KS그룹의 주력 사업 분야에서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출혈을 강요했고, 동시에 KS그룹의 핵심 기술 인력들을 높은 연봉으로 빼내 가려는 공작을 펼쳤다. 또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을 선동하여 강설이의 경영권까지 위협하려 했다. 강설이는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밤낮 없이 회사 일에 매달려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대한그룹의 공세에 맞섰지만 상대는 너무나 집요하고 강력했다. 그녀는 문득 한지훈을 떠올렸다. 만약 그가 지금 KS그룹의 편에 서준다면 이 모든 위기를 단숨에 해결할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염치를 낼 수 없었다. 자신이 그에게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들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KS그룹의 핵심 서버가 외부 해커 조직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의 모든 기밀 정보와 고객 데이터가 유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강설이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을 넘어선 KS그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리고 이 공격의 배후에는 대한그룹뿐만 아니라 한지훈을 노리는 더 거대한 검은 세력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한지훈에게 전화를 걸려던 순간 그의 이름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KS그룹 서버실 지하 3층 백업 시스템. 30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요. 강설이는 메시지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한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 공격까지도 예측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지금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즐기며 그녀의 절망을 비웃고 있는 것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한지훈의 메시지는 강설이에게 한 줄기 비치자 동시에 더 깊은 혼란이었다. 그는 어떻게 KS그룹의 내부 상황을,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 수 있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IT 보안팀을 소집하고 지하 3층 백업 시스템으로 달려갔다. 서버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창백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해커들의 공격은 너무나 거세고 집요했다. 방화벽은 이미 여러 차례 뚫렸고 회사의 1급 기밀 정보와 고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대로라면 KS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어쩌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백업 시스템 지하 3층에 있는 독립형 백업 시스템을 가동시켜 당장 다디에로운 섬시크 내엄시계 다리 처치해. 강설이의 절박한 외침에 보안팀장과 핵심 인력들이 황급히 움직였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망연자실한 상태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백업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최악의 경우에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지금과 같은 동시다발적인 공격 상황에서 얼마나 버텨줄지는 미지수였다. 시간이 피말리게 흘러갔다. 강설이는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손톱을 깨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왜 자신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준 것일까? 단순한 동정심 아니면 이 상황을 통해 자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것일까? 한편 같은 시각 홍콩의 한 초고층 빌딩 펜트하우스.
한지훈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첨단 상황실에서 롱메이와 함께 KS그룹을 향한 사이버 공격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눈부신 속도로 키보드 위를 움직였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예상대로 KS그룹을 먼저 건드렸군. 미끼를 문 건가 아니면 단순한 힘자랑인가. 롱메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둘 다일 수도 있어. KS그룹은 강설이 개인의 약점이자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변수 중 하나니까. 이번 공격의 배후에는 대항그룹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그림자 세력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군. 한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KS그룹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공격을 통해 적들의 공격 패턴과 수준 그리고 그 배후를 파악하고 있었다. KS그룹은 그에게 있어 일종의 실험 대상이자 경고 시스템이었던 셈이다. 그는 이미 자신의 보안팀을 통해 공격자들의 IP를 역추적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들의 시스템에 몰래 침투하여 정보를 빼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KS그룹의 보안팀장이 기적적으로 해커들의 주력 공격을 차단하고 서버를 안정화시켰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지하 3층의 백업 시스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다. 강설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한지훈에 대한 의구심과 경외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하지만 KS그룹에 대한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롱그룹과 한지훈 그리고 그들이 추진하는 혁명적인 에너지 프로젝트였다. 며칠 뒤 롱그룹의 전 세계 지사와 자회사들은 동시다발적인 금융공격과 사이버 테러, 심지어 물리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적들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강력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롱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이 시작되었고 주요 거래 은행들은 알 수 없는 압력에 의해 롱그룹에 대한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시설에서는 원인 모를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프로젝트를 이끌던 수석 과학자가 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한지훈과 롱메이의 목숨을 노린 암살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지훈의 신기에 가까운 능력과 롱그룹의 철통 같은 경호 시스템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거대한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지훈과 롱메이가 있었다. 한지훈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롱메이와 함께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방역에 나섰다. 그는 밤낮으로 상황실을 지키며 적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예측했으며 마치 미래를 보는 듯한 전략으로 적들의 허를 찔렀다. 금융시장에서는 적들의 자금줄을 역으로 공격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적들의 해킹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비밀 정보까지 빼내오는 신기를 보여주었다. 납치되었던 수석 과학자 역시 그의 치밀한 작전 끝에 구출될 수 있었다. 롱메이 역시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그룹을 이끌었다. 그녀는 한지훈의 모든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으며 그룹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의 전략을 뒷받침했다. 두 사람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거대한 적들과 맞서 싸웠다. 강설이는 이 모든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KS그룹 역시 롱그룹을 향한 공격의 여파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자신이 상대해왔던 경쟁자들이 한지훈이 맞서 싸우고 있는 적들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지훈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강설이에게
KS그룹이 과거 특정 국가와 진행했던 에너지 관련 사업 자료 중 일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된 프로젝트였고 지금 상황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자료였다. 하지만 한지훈은 그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설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그에게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직접 관련 자료들을 챙겨 한지훈이 머물고 있는 롱그룹의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지훈이 지휘하는 거대한 전쟁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한지훈은 그 중심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냉철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무기력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천재적인 지략만이 빛나고 있었다. 강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존경심, 경외감, 그리고 아주 깊은 후회와 함께 꺼졌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그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였고 그의 곁에는 이미 롱메이라는 완벽한 파트너가 있었다. 한지훈과 롱메이는 강설이가 가져온 자료를 통해 적들의 숨겨진 연결고리와 약점을 파악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방역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그들은 적들의 연합 세력 중 가장 약한 고리였던 한 거대 투자은행을 집중 공격하여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고 이로 인해 적들의 연합 전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길고 긴 전쟁의 첫 번째 중요한 승리였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가장 강력한 적들은 여전히 건재했고 그들은 이번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더 필사적인 공격을 감행해올 것이 분명했다. 밤은 깊었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KS그룹이 가져온 자료는 한지훈에게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았다. 그것은 과거 KS그룹이 특정 제3세계 국가의 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했을 당시 해당 국가의 정부와 비밀리에 체결했던 이면 계약서의 일부였다. 그 계약서에는 현재 한지훈과 롱그룹을 공격하는 거대 군수산업체 블랙워터그룹과 그 배후로 지목되던 그림자 정부 세력 오르도 템페타, 폭풍의 기사단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해당 국가의 막대한 지하 자원을 노리고 있었고 KS그룹의 사업 참여는 그들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비록 KS그룹의 사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었지만 그 이면 계약서는 그들의 검은 야욕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군. 그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우리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는지 한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롱메이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적들의 정체와 목적이 명확해진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적들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세고 빨랐다. 한지훈과 롱그룹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감지한 듯 오르도 템페스타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롱그룹의 혁명적인 에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와 연구 시설이었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명의 최정예 해커들이 롱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공격했고 동시에 용병으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들이 주요 연구 시설들을 습격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데이터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관련 인물들을 제거하려는 듯 보였다. 뿐만 아니었다. 국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 그들은 한지훈과 롱메이가 사실은 제3세계를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려 하며 그들의 에너지 프로젝트는 환경을 파괴하는 위선적인 사기극이라는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다. 몇몇 국가 정부들은 이 가짜뉴스에 선동되어 롱그룹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롱그룹의 주가가 다시 한번 폭락하는 등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한지훈의 숨겨져 있던 모든 과거와 그의 진짜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롱메이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었다. 한지훈, 그의 본명은 사실 진운 첸윤. 그는 과거 아시아를 중심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오르도 템페스타의 배신과 내부 분열로 인해 몰락한 전설적인 비밀결사 현무회, 이슈엔 우 고유의 마지막 후계자였다. 현무회는 동양의 고대 지혜와 첨단 과학기술을 결합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했던 이상주의적 집단이었으나 그들의 이상이 오르도 템페스타와 같은 기득권 세력에게는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 눈앞에서 가문과 조직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진우는 복수를 맹세하며 신분을 숨긴 채 전 세계를 떠돌았다. 그는 한지훈이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때로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이도록 연기하며 오르도 템페스타의 감시망을 피해왔다. 그가 강설이와 결혼했던 것 역시 평범한 삶 속에 자신을 숨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언젠가 현무회를 재건하고 오르도 템페스타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며 힘을 키워왔던 것이다. 롱메이와의 만남과 그녀의 에너지 프로젝트는 그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이자 숙명과도 같은 이끌림이었다. 이 모든 사실은 한지훈 아니 진훈이 직접 롱메이와 강설이 앞에서 밝혔다. 강설이는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었고 롱메이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깊은 신뢰를 보냈다. 이제 때가 되었소. 현무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저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할 때가. 진훈의 목소리에는 비장함과 함께 강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롱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자금력 그리고 과거 현무회에 숨겨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오르도 템페스타와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최후의 결전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오르도 템페스타의 비밀 본부에서 벌어졌다. 진우는 롱메이의 정예 경호팀과 과거 현무회의 생존자들로 구성된 소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적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했다. 강설이는 후방 지원과 정보 분석 역할을 맡아 그들을 도왔다. 비록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진운을 돕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적들의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수백 명의 용병들과 곳곳에 설치된 함정들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진우는 마치 전쟁의 신이라도 된 듯 초인적인 무술 실력과 천재적인 지략으로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 나갔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응축된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진우는 마침내 오르도 템페스타의 수장 그랜드 마스터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와 정치를 뒤에서 조종해 온 검은 그림자의 실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 튀는 마지막 대결이 펼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신념과 신념이 맞부딪히는 거대한 싸움이었다. 오랜 사투 끝에 진우는 마침내 그랜드 마스터를 쓰러뜨리고 오르도 템페스타의 몰락을 선언했다. 동시에 롱메이가 이끄는 팀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조직의 핵심 거점들을 동시에 타격하여 그들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와해시켰다. 강설이가 제공한 결정적인 정보들이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마침내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
그리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그의 싸움은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다. 오르도 템페스타 본부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진운과 롱메이, 그리고 현무회의 생존자들은 그곳에서 수십 년간 그림자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행해 온 온갖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공작의 증거들을 확보했다. 암살 여론, 조작 전쟁 유발, 경제 약탈. 그들의 범죄 목록은 상상을 초월했고 이는 곧 전 세계에 공개되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각국 정부는 내부의 부패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질서 재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진우는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랜 수권이자 현무회의 비원이기도 했던 복수는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나 많은 피를 보았다. 그는 알프스 정상에서 떠오르는 새벽의 태양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현무회 동지들의 넋을 기렸다. 그리고 이제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세상에 자신의 진짜 신분, 진운을 공개한 그는 현무회를 재건할 것을 선언했다. 과거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조직이 아닌 인류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열린 조직으로서의 현무회였다. 롱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던 혁명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는 그 새로운 현무회의 첫 번째 공식 사업이 될 터였다. 그의 선언에 전 세계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과학자 그리고 자본가들이 지지를 보내며 동참의 뜻을 밝혀왔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복수자가 아니었다.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 그의 여정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한편 강설이는 이 모든 격변의 과정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진운안이 한지훈이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서사의 일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협함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쳤는지 절감했다. 그녀는 KS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고 익명으로 자신의 전 재산 대부분을 현무회가 추진하는 공익재단에 기부했다. 그것이 그녀가 진 운과 세상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강설이는 조용히 진운을 찾아갔다. 스위스의 한적한 호숫가, 진운과 롱메이가 함께 머물고 있는 작은 별장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했다. 과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어떤 변명도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진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의 사과를 받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미 다 지나간 이리오 강설이 씨.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겠지. 당신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겠소.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그 안에는 용서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지나간 시간에 대한 정리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담담한 격려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강설이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며 살아가야 할 터였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몰랐다. 진운과 롱메이의 관계는 단순한 약혼자나 사업 파트너를 넘어선 깊은 영혼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같은 이상과 목표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사이.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기보다는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넓었으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맑고 투명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발표했고 전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이 강력한 한 쌍의 탄생을 축복했다. 1년 후 새롭게 출범한 국제에너지기구의 창립 총회.
단상 위에는 진운과 롱메이가 나란히 서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주도하는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는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을 바꾸고 있었고, 과거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에너지 문제는 이제 협력과 공존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힌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지도자의 깊은 고뇌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미소가 어려 있었다. 롱메이는 그런 그의 곁에서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한편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 강설이는 국제구호단체의 일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에 화려하고 도도했던 CEO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진실된 땀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화해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낸 것이었다. 한때 쓸모없는 전남편이라 불렸던 남자. 그는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고, 모든 것을 가졌던 아름다운 CEO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 떠났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과 성장을 통해 맞이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새벽이었다.